깊고 어두운 방, 고요한 충록 속에 숨어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나요? 그것은 저 세상에서 울려 터지는 슬픔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의 외진 골목길, 그곳은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잊혀진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언급하지 않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비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제 저와 함께 오싹한 전설과 신비로운 현상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저 세상과의 만남을 탐험해 봅시다. 당신이 귀 기울이면 한밤중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닌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으로 향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준비하세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냥 꿈일 뿐이라며 넘어가셨어. 아빠도 그런 꿈은 다 기억하지 마라며 한마디 하시고 말았지. 그래도 나는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됐어.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나에게 다가오고 그 손톱이 새빨갛게 빛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녀가 나를 불러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도망칠 수 없었지.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서 정말 힘들었어. 결국 몇 주가 지나고 나서도 그 꿈은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우연히 그 지갑을 다시 발견했어. 아마 그때의 악몽이 시작된 그 지갑이었겠지. 그 순간 나는 이 지갑이 내 악몽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 그 지갑을 아예 버리기로 결심했어.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나서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꿈을 꿨고 그 이후로는 그 단발머리 여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 그 경험 이후로 나는 어떤 물건이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고 가끔은 그 악몽이 다시 올까 두려워 만화를 봐서 그런 거라며 나보고 무서운 만화 보지 말라고 하고는 넘어가더라고요. 부단을 집에 모셔왔었어요. 근데 그 부단이 앞바다 우리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 찾아온 지갑을 보더니 여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주운 뒤로 계속 악몽을 꿨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한테 계속해서 다른 큰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말하니 무당도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며 부적을 하나 써주긴 할 건데 아마 효과는 크게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난리가 하셨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냐며 내 새끼 어떡하냐며 소리 지르고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부단은 미안하다며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악몽을 꿨는데 또렷하게 기억나는 꿈이 내가 어떤 한옥으로 된 궁에서 신기하게도 그 단발머리 여자와 손을 잡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단발머리한테서 내가 도망치거나 그 여자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던 꿈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예쁜 궁에서 그 여자와 내가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꿈에서 날 수도 없이 죽였던 사람과 함께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단발머리 여자가 너무 좋고 따뜻한 거지. 그렇게 그 여자랑 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오늘 어땠어? 수연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 이름은 민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야 내 이름은 민지야라고 했더니 그 단발머리 여자가 표정이 점점 굳더니 다니야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여자가 표정을 구이는 모양 그대로 우리가 놀았던 궁이 구겨지면서 사라지고 예전에 봤던 흙 같은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져서 막 울부짖으며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어서는 날 한 입에 잡아먹었고 그 꿈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 이후로도 똑같았어요. 매일 밤마다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나오는 악몽을 꿨죠.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나도 악몽에 점차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신분인, 무당, 스님 가릴 것 없이 다 데려오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다 이유 모르겠다고 해서 정신병원도 가보고 수면센터도 가보고 그랬는데도 하나같이 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이유를 못 찾아서 결국 포기했죠. 물론 나만 포기하고 부모님은 포기를 못하고 계속 용하다는 무당을 찾으러 다니고 매일 새벽에 지도 나가시면서 좋다는 한약도 다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죄송해서 중1 때부터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꿈을 꾸는 빈도가 조금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7일을 다 꿨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꿔요. 그년저년 적응을 했지만 악몽을 꾸고 난 뒤부터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맨날 조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잠시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데 꿈에서 또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백호 한 마리가 그 여자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앞에 있던 자동차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쓰러졌고 난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내가 두 번째로 꿨던 악몽이 사고 현장이었고 이때 꿨던 꿈이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소름 돋아서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악몽을 계속 꾼다고 할머니한테는 내가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거든. 그걸 왜 부모님한테 숨기냐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악몽을 꾼 뒤로 엄마는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무당 찾으러 다니고 나 잘 때 졸린 걸 참아가며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무당이나 스님, 신부님을 부를 때 드는 돈과 정신병원과 수면센터 비용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거의 잠도 못 주무시다 보니까 두 분 다 야위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요. 근데 내가 악몽을 안 꾼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두 분 다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알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는 할머니가 부적이나 약 같은 걸 사주셨는데 별 효능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름한 무단집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무단이 날 보고는 요즘 잠 못 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할머니랑 놀라서 어떻게 하냐? 고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봐라. 누가 봐도 못 잔 것 같구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무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무단과 많이 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무단들은 화려한 옷이란 화려한 화장을 했는데 이 무단은 그냥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뭔가 사기꾼 냄새가 나서다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단이 날 쳐다보면서 엄청 조용하게 이야 그 단갈머리 손톱 칠한 거 아니다. 그거 다 뽑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여자 생김새도 잘 모르지? 내일 도망 다니느라 확인도 못했지. 이러길래 내가 같이 논 적 있었다고 했더니 그 무단이 표정이 확 굳으면서 말했어요. 놀았어. 그래서 내가 궁에서 놀았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더니 나랑 할머니한테 옆에 있던 소금을 막 부으면서 돌아가라고 어디서 이상한 게 굴러들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싹싹 비면서 내 소년 이제 준 일이라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했더니 무단이 나한테 오더니 내 팔을 잡고 말했어요. 너 걔랑 놀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인연이 이렇게 멍청하니까 인생이 꼬이지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밖으로 던져버리더라. 할머니가 아무리 길어도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갔고 나는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교문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날 먼저 발견하시고는 나보고 빨리 가자고 해서 어디를 가냐고 하니까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자고 하시고는 몇 시간 동안 쥐고 거기 무당 앞마당까지 할머니가 싹 치워서 무당이 딱 1시간만 봐준다고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허리도 안 좋으신데
첨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 할머니는 오직 나만 낳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대선을 바닥에 그어놓고 우리 보고 거기 넘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경인가 싶기도 하고 나한테 붙은 그 귀신이 그렇게 생가 싶어서 무서운 마음에 어제 왜 계란 넣는 게 위험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악몽을 꿀 때 자기를 죽이려는 귀신과 논다는 건 내 몸을 허락하는지 나 다름없는 짓이라고 하는데 진짜 등이 오싹하더라. 그래서 그런 그 여자가 왜 나타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주웠던 지갑이 있는데 그걸 주워온 다음부터 계속 악몽을 꾸는데 다른 무단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고 물어봤죠. 그 무당이 자기 앞에서 딴 무당 이야기하지 말라고 화내면서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생각인데 운이 안 좋았던 거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꾼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꿨던 꿈 중에 기억나는 거 몇 개란 그 사고 현장을 봤던 꾼이란 그 사고가 왜 나는지 봤던 꾼도 이야기하니 그 무당이 정말 말하다가 갑자기 몸을 덜덜 떨면서 눈을 뒤로 까두고 짖으면서 막 바닥을 지네처럼 쥐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할머니 곁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면서 내 발목을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다 하고 할머니는 난 내 발목 떼내려고 하고 있고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무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덜떡 일어나더니 그 검은색 선 걷던 자리에 서서 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나보고 이건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다며 말했어요. 너 아주 단단히 걸렸다고. 자기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자기 신한테 가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무당이 오늘은 가지 말고 내일 가라고. 반드시 내일 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 그 귀신이 너한테 돕고 만났던 존재 중에 가장 기센 존재를 만난 거라. 걔 더 자극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무당이 나보고 단발머리 만나면 절대 놀지 말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이는 척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순간 담심해서 살짝 졸았는데 단발머리가 정말 기괴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내 몸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길래 뒷구멍을 막으면서 도망다니 어느 순간 엄청 울창한 숲이 보였어요. 그 여자를 따돌린 것 같아서 거기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바닥에 빨간 쥐 같은 게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개미들이 줄지어 나란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나도 따라가 보니깐 그 단발머리 여자가 사고 났던 현장이었어야 나왔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말고는 공간이 다 사라져버려서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쓰러져 있던 단발머리 여자가 스르륵 올라오더니 난 보이지도 않는지 계속 사고 난 그 자리를 빈빈 돌다가 호랑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다시 쓰러진 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깼어요. 다음날 부모님한테 아파서 할머니네 질이 있겠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도 빠진 다음에 그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 질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쥐운이 쑥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몸이 막 덜덜 떨려서 할머니를 꼭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당이 정확히 10시에 나왔는데 얼굴을 검은 천으로 침침 감아놔서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그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가르던 천을 다 뜯어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무당 얼굴에 눈을 가로지르는 엄청 큰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쪽 눈은 사실인 것 같았는데 어린 마음에 무서워져서 눈을 키했더니 무당이 나한테 갑자기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길래 눈에 힘주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지금까지 꿨던 꿈이란 그걸 꿨던 시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을 쳐다보면서 다 말하니깐 무당이 엄청 크게 욕하면서 저거 큰일 난 얘기라면서 나한테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계속 이러고 있으면 무단이야 할 거라고 그 이야기 듣고 멍해져서 내가 일하고요. 이렇게 말하니깐 무단이 너한테 붙은 귀신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 보통 심경은 몸이 아파서 어딘가 부러지거나 열이 나거나 자기처럼 상처가 생기는데 너는 이상한 년한테 잘못 걸려서 계속 이상하게 심경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무단들은 그게 심경인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덜덜 떨면서 처음부터 그 귀신이 그러려고 애한테 붙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란 단발머리 여자랑 놀았던 그때까지 나를 수라고 생각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내가 수련이라고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나를 아예 숙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귀신한테 몸을 내어준 거죠.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내 몸에 있는 내장이 다 흘러버리는 기분이었고 할머니는 이미 꺾여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중 무단이 어떤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없다고 하니깐 아닐 거라고 다시 찾아보라고 분명히 있을 거라며 그 무단이 내 조상신이 되어줘서 내가 지금까지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꼭 찾아보겠다고 하고 이젠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무단이 나보고 일단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단을 찾으면 제사를 지내야 그 다음에 굿을 하든 뭘 하든 데코를 보내야 하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뭔 소리냐고 내 새끼 구해준 존재인데 왜 보내야 하느냐고 물으니깐 무단이 그 데코가 쥐가 너무 세서 귀신을 막아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했던 굿이나 부적조차 막아버린다면 일단은 그 데코를 보내줘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그럼 보내고 나서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부담되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무단이 호통치면서 지금 이 상태가 더 위험하다. 차라리 부담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절대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 데코가 나한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냐고 물으니까 무단이 정색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데코가 지금이야 자기 집안 사람 지킨다고 나한테 붙은 귀신이랑 싸우지만 걔가 가고 나서는 데코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있지 누가 아냐고 하더라. 귀신이든 조상신이 무단이 아닌 인간이 데리고 있으면 위험한 건 내 한 가지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달릴 수 있을 때 달래서 보내는 게 더 좋다고 빨리 돌아가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단이나 찾아보라고 했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도저히 나무단은 못 시킨다고 얘가 어릴 적부터 계속 귀신한테 시달려서 선생님보다 무단을 더 많이 받는데 어떻게 무단을 시키냐고 다른 방법 알려달라고 1시간을 넘게 예원하다 무단이 한숨을 쉬면서 넌 저런 가족도 두고 곱하답다 고나보고 제사 지내고 나면 아마 그 데코가 먹던 신가까지 써가면서 그 귀신도 데려갈 거라고 실토하다. 그래서 할머니가 확실하냐고 확실하면서 왜 이 얘기 안 해줬냐고 하니까 무단이 저번에 내 얘기 봤었지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뭔 소린가 싶었는데 나 만나기 전에 봤던 그 무단을 말하는 거더라. 걔가 자기 그릇보다 큰 신을 섬기게 돼서 그릇이 깨질랑 말랑한다고 그 신이 용해서 신발은 좋은데 너무 강하다고. 근데 그 강한 신이 무서워할 정도인 신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보고 난 아나 애초에 무단이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서 자기 신딸 그릇이 깨지기 전에 나한테 옮기려고 했다고 이야기해 버리더라. 그 이야기 듣고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나무 토막으로 무단을 때리면서 어떻게 우리 속의 생각이었나 엄청 화를 내셨어. 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간이 흐르고 셋 다 진정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날 겨우 잡으면서 더 숨긴 거 있냐고 물어보니깐 없다. 애초에 숨길 거였으면 제대로 숨겼지. 난 안 했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수작토리는 거면하지 말라고. 내 목숨 내놓더라도 나는 내 새끼 지킨다고 하니까 무단히 1시간 동안 울면서 애원하는 할머니에 나 지키겠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조상신으로 남은 걸 보니 옮기기는커녕 자기 새끼 무단히 죽을 것 같기도 했다고 하더라. 내 조상신이 노하면 자기가 앞으로 이 일할 때 힘들어진다고 사과하면서 오늘 복채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찝찝하다고 돈 주고 나오니까 뒤에서 엄청 조용하기래. 안 먹지네. 이렇게 말하더라. 나랑 할머니는 나오고 나서 바로 친척들한테 전화 돌려서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무단 있는지 찾아갔어. 근데 외가 쪽에 이제는 거의 남난인 분 딱 한 년이 정말 말 그대로 무단인 거야. 하지만 무단이 했던 말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게 우리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만약 제사 지내서 보냈는데 이 귀신이 나한테서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엄청 불안하고 어디까지가 다 진실인지 모르니까 다른 무단짓도 찾아가봤지만 허탄이었다. 결국 할머니가 부모님한테 다 말해서 할머니랑 부모님이 전국에 있는 무당을 다 뒤졌어. 그러다가 작은 골목에 있는 무단집을 찾게 되었는데 여기가 무당이 신병으로 혀가 잘려서 말을 못하시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나도 까득하다가는 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무당은 따로 수하는 사람을 앉아서 글을 써서 보여줬어. 우리 엄마가 엄청 다급하게 지금 있었던 3원이란 전에 무당이 했던 짓을 이야기하니까 무당이 종이에다가 백호는 아직 보내면 안 돼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서 왜 지금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위험하니까 자기가 부적 몇 개를 써줄 테니 그걸 들고 일주일 동안 지니고 있고 꿈에서 귀신을 봐도 보나 알고 말이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하더라. 계속 귀신이 하는 말에 대답하면 귀가 아예 뚫려버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졸리면 참지 말고 그냥 자라고 있어. 안 자면 기가 더해질 수 있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적을 대에 밑에 두고 옆에서 엄마가 나 지켜보는 상황에서 잠이 들었어. 근데 꿈속에서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오는 거야. 무단히 봐도 안 보이는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니까 걔가 나한테 꼬내니 때 봤는데 어느새 나랑 키가 비슷해졌다 이러는 거야. 난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도 한 곳 안 하고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다는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어서 못 알아듣겠다. 도망치고 싶은 걸 꼭 참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단발머리 여자가 갑자기 저기 멀리까지 뛰어가다니 몸은 그대로고 목을 늘려서 자기 얼굴을 내 얼굴 바로 앞까지 오게 하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 그 여자애가 봐봐. 너 나 보이네. 왜 안 보이는 척해 이러길래 다시 꼭 참고 안 보이는 척하다가 꺼내겠어. 이렇게 그 짓을 일주일 동안 반복했고 결국 학교는 부모님이 나 아프다고 말하고 빠져서 거의 일주일 동안은 단에서만 생활했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무단집에 갔을 때 무단이 우리한테 이제 코 보내도 된다고 해서 그 무단집 작은 방 같은 곳에서 3일 동안 제사를 지냈어. 자는 근처 모텔에서 잤고 이쯤 되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집인가 싶기도 해서 반쯤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잠들었을 때는 백호란 그 여자는 보이지도 않고 예전에 봤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 백호 우는 소리만 들으면서 혼자서 7시간 버티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더라. 그렇게 위를 보내기 무단히 굿을 하자고 했어. 다른 곳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하루를 단식을 시키고 이산한 물에서 씻고 난 다음에 맨몸에 신천을 두른 다음 큰 잔떡 같은 곳에 날 넣어두고 누가 깬가이나 북을 치면서 무단히 미친 듯이 춤을 췄어. 그렇게 최간산 2시간 정도를 하고 나면 끝나는 거라. 끝나고 나서도 무단지대에 있는 작은 방에서 2일 정도 생활하고 나와야 끝이 나는데 이틀 동안은 꿈을 꾸진 않았지만 무리해서 그랬는지 계속 통하고 잠도 깊게 못 들었어. 그리고 나갈 때 무단히 이제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유독 심한 이유가 정말 미친놈한테 걸려서 그랬던 거지. 몇 년 동안 그 귀신한테 끌려다녔었는데 며칠 만에 그 귀신이 사라지더라. 굿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제일 먼저 정신과 상담부터 예약을 잡았어. 진짜 탈 때 토를 얼마나 했는지 쓸 수 없어서 몸이 아픈 건 제쳐두고 멘탈이 이렇게 터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터지더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 한 툴도 없었어. 잠들면 꿈속에서는 늘 나 혼자 그 거대한 공간에 남겨져 있고
깨년 계속 토하고 설사하기.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고, 무다는 다 사기라고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져서 정신병원도 끊고 전학간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어쨌든 내 떡돌이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함께한 공토의 여정이 어땠나요? 잊혀진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 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두운 관에 다시 만나요. 두려움과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